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열 AN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비가 0이 아닌 등비 수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끊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선은 이제 수열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대해서 어차피 이게 해설 강의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설명할 거는 좀 기본적인 내용도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는 관점이 결국에는 규칙을 한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규칙 파악. 근데 이 규칙을 파악하는 것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등차냐 아니면 등비냐라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죠. 자, 그 외에도 항번호에 따라서 이제 숫자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우리가 또 눈여겨서 거기에서 규칙성을 파악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엔 수열은 이제 규칙을 파악하는 것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는 결국에 이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 얘가 함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함수 중에서도 결국에는 정의역을 자연수로 가지고 있는 결국에 그 함수를 결국에 수열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말은즉슨 이 함수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결국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에는 그래프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렸냐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그래프를 뭐 그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프를 그려서 또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우선은 한번 가볼게요. 자, 우선은 얘는 등비수열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비는 0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B의 n이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라고 하는 조건과 나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우선은 가 조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전체의 총합이라고 하는 n equal 1부터 시작해서 잠시만요. 이게 너무 굵어서 자, n equal 1부터 무한대까지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a의 n이 4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급수가 수렴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간다라고 하게 됐을 때 an이라고 하는 것은 0에 수렴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1-r분의 초항 자체를 a라고 둔다면 이때의 이 녀석이 결국에 4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공비 자체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리고 1보다 작다. 그런데 r은 0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얘가 4의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뤄 짐작하건대 a는 당연히 초항 자체가 0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서 이제 bn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bn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AN이라고 하는 게 절대값 AN이 알파보다 작다. 그리고 여기서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지금 보는 바지 함수다라고 하게 된다면 AN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래프 선상에서는 y-값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함수값. 그러니까 그 함수값 자체가 알파보다 작을 때와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누어진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알파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AN이 마이너스 알파보다 크고 그 다음에 알파보다 작을 때는 AN으로 읽자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AN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어떻게 해요? AN이 결국에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에 마이너스 AN분의 5다라고 이렇게 읽어주자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서 이제 나라고 하는 조건을 한번 볼 건데 이제 나를 보시면 어떤 수열의 합이 있는데 그때 최소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이 p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이때 최소가 되는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m이 p였을 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은 그 합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b의 n분의 an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겁니다. b의 n이라고 하는 게 an이다라고 하게 되면 1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n이 마이너스의 an분의 5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5분의
AN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차피 AN이라고 하는 게 0에 수렴을 한다는 뜻이니까 결국엔 0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음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양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요 녀석은 결국에 범위가 어떻게 되죠? 자, 1로 나오기 위해서는 AN으로 나와야 되니까 절대값 AN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알파보다 작아야 되고, 자, 이 경우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절대값 AN이 결국에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구태여 이제 얘를 음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쓴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음수의 값들을 모두 더해버리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수가 나올 수 있는 영역에서 그 합을 구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P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즉슨 어, 결국에는 자, 시그마 n 이퀄 1부터 시작을 해서 무한대까지, 그리고 무한대까지가 아니라 m까지죠. 그러니까 p까지라고 쓸게요. p까지 b의 n분의 a의 n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최소가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에 지금 보시면 얘가 채소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p가 이렇게 나왔고, 결국에는 음수인 영역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은 결국에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p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이라고 하는 것이 p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돼요? n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 번째 항인 p 플러스 1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는 양수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뭔 의미를,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또 한번 그려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최대한 드려볼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여기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파. 그리고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런데 결국에 나와 같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려면 P가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요렇게 알파를 벗어난 부분에, 그러니까 알파보다 큰 부분에 있다라고 한번 해본다면 얘가 언젠가는 지금 보는 바같이 쭉 감소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통과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경계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 녀석이 P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P까지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알파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해당이 되어버리니까 요 영역선상에서는 결국엔 B의 n이라고 한 녀석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AN으로 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는 B의 n을 AN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죄송합니다. AN이 아니라 B의 n을 마이너스의 AN분의 5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B의 n이 이렇게 되었을 때 아까 B의 n분의 A의 n이라고 한 녀석이 음수가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음수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만일에 마이너스 알파보다 작은 값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수렴은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역시나 어떻게 P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 해당이 되니까 이때는 B의 n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N분의 5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뜻이고, 이 말은 즉슨 B의 n분의 AN이라고 한 녀석이 결국에는 음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여기 있는데 공비 자체가 음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공비 자체가 음수이면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첫 번째 항이 여기에 찍힌다라고 하게 되면 두 번째 항은 뭐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찍힐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뭐 이런 식으로 찍힐 수 있고 네 번째 항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요렇게 또 찍힐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그 안쪽으로 찍힐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항을 요렇게 쓸게요. 그리고 네 번째 항을 뭐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파란색 부분 이 두 가지와 그 다음에 여기에 한 가지 이 세 개의 항 같은 경우에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과 마이너스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여기에서 세 번째 항까지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세 번째 항까지의 합이 결국에 최소가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 네 번째 항부터는 마이너스 알파와 알파 사이를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가 있다는 뜻이니까 그때는 그냥 an이 나와서 결국에는 전체 b의 n분의 an이라고 하는 값 자체가 1이라고 하는 양수를 가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예, 설명을 좀 되게 자세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 제가 설명하는 그 의미가 잘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제가 우선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P라고 하는 녀석을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딱 정확하게 맞닿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알파라고 하는 녀석이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P가 여기까지다 라고 이렇게 보고 P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여기부터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또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결국에는 P가 됐을 땐 여기에서 찍히고 그 다음에 P 플러스 1일 때에는 여기서 찍힌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알파라고 하는 녀석이 요 사이를 이렇게 지나게 되니까 그 다음 번째는 역시나 알파보다 작은 부분에서 이렇게 찍힐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알파 자체를 꼭 P라고 하는 점과 정확하게 만나는 그때 AP랑 서로 같은 값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다 끝냈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봅시다. 우선은 시그마 n 이퀄 1부터 시작해서 p까지 b의 n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51이다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p까지는 결국엔 b의 n을 뭐로 두자라고 했었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5분의 an의 제곱이다라고 했었죠? 됐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b의 n을 마이너스의 an분의 5로 둬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초항 자체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a분의 5다라고 둘 수가 있고 두 번째, 공비는 r분의 1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an 자체가 공비가 r이라고 한다면 결국엔 그때 역수에 해당이 되니까 r분의 1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p항까지의 합이 지금 51이라고 했으니까 1 마이너스의 r분의 1 그 녀석 분의 자 마이너스 a분의 5 그리고 1 마이너스의 r분의 1에 그 다음에 p 거듭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얘가 결국엔 5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지금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시그마 n p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무한대로 되어 있는데 이때 b의 n이 64분의 1로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 말은 즉슨 결국에는 어떻게 쓰면 됩니까? 1 마이너스에 그 다음 p 플러스 1부터죠. p 플러스 1 그러니까 p 플러스 1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b의 n이라고 하는 게 an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는 양의 값이 나온다라는 소리고 최소값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소리가 되니까 p 플러스 1부터는 b의 n이라고 하는 게 an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an이라고 하는 것의 공비는 r이었고요. 그리고 초항 자체는 어떻게 해요? p 플러스 1부터 시작을 하게 되니까 a의 r의 p 거듭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요 녀석이 뭐가 된다? 64분의 1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써먹어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선 1-r분의 a 자체가 아까 4로 나왔었어요. 그쵸? 여기 4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4 곱하기 r의 p 거듭제곱. 자, 요 녀석은 64분의 1, 그러니까 얘는 2의 몇 제곱이죠? 마이너스 6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4로 나누게 되면 r의 p 거듭제곱이 2의 마이너스 8 거듭제곱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선은 계산을 좀 해야 되니까 이렇게 결론을 낸 것들을 좀 표시를 좀 하면서 갈게요.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또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 녀석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 녀석을 계산을 할 건데, 얘는 r분의 그 다음에 r-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5고요. 그리고 자, 요 녀석 지금 이거 보시면요. 얘는 1 마이너스에 r의 마이너스 p 거듭제곱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얘 자체가 2의 8거듭제곱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2의 8거듭제곱은 256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녀석을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255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에 해당이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또 한번 해보면 r-1분의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a를 이렇게 곱을 할 거고요. 그리고 5 곱하기 r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255입니다. 요 녀석이 51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5로 없어지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5에 r이라고 하는 게 a의 r-1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정리가 가능해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r분의 그래서 a라고 하는 게 4였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 a라고 하는 것은 4 곱하기 1-r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건데 지금 요 녀석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4라고 하고 r-1의 제곱이다 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25의 r은 결국에 마이너스 4에 r제곱에 마이너스 2r에다가 플러스 1. 자, 그러므로 4r의 제곱에 플러스 17r,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0. 그리고 1, 4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4, 1. 그렇다면 r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4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r이 마이너스 4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다 딱 집어넣게 되면 이때 a라고 한 녀석은 5에 해당이 된다. 아, 그러므로 an이라고 하는 것은 초항 5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에 결국엔 어떻게 돼요? 지금 n-1이 되겠죠. 그쵸? 자, 여기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a의 3 더하기 p에다가 어떻게 31을 곱하라고 한 거니까, 자, 요 녀석을 한번 계산을 하게 되면 a의 3은 5 곱하기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므로 16분의 5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p를 이제 구해 볼 건데 p라고 하는 녀석은 요 식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r은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2p다라고 할 수가 있고 얘가 2의 마이너스 8. 그러니까 결국에 p라고 하는 녀석은 4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6분의 5에다가 다시 더하기 4, 거기에다가 32를 지금 곱하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10에다가 더하기 4, 32에 4, 2, 8이니까 128인가요? 예, 그리고 138이 결국엔 답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왕 설명을 하는 거니까 끝까지 뭐 이런저런 설명을 더 좀 드려볼게요. 자,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을 보강을 한번 더 해서 보충 설명을 좀 더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방법을 알고 있으면 이제 금방금방 다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 천천히 한번 또 해볼게요. 우선은 AN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뭐로 나왔었냐면 2 곱하기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에 n-1이다 라고 이렇게 했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편의상 n축이다 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아니죠. 1을 집어넣으면 5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5라고 합시다. 여기 5.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서는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4분의 5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5는 이렇게 찍어볼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3을 집어넣으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제곱이 되니까 16분의 5입니다. 자, 16분의 5는 더 좀 애매하네요. 자, 그림을 제가 너무 오밀조밀하게 그린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자, 아까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5였고요. 자,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6분의 5. 16분의 5, 이 정도? 16분의 5. 자,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아까 p가 4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니까 어떻게 되죠? 4의 세제곱 63가요? 64분의 5가 된다. 아, 그러니까 한 요 정도. 4를 집어넣었을 때 한 요 정도를 마이너스 64분의 5. 이렇게 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 결국에는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 사이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파 값이 뭔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여기가 알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안으로 이렇게 진입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쵸? 여기에 이걸 5라고 하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꼭 충분히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연습을 해주셨어야 합니다.